지난 시간에는 서양의 세계 지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지도에 나타난 대륙, 대양 정도는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에서는 여기 유럽이 있고 아래 아프리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바다는 당연히 지중해가 됩니다. 티오 지도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바로 지중해가 표현되어 있고요. 이드리시의 세계지도는 이슬람교 세계관이 담긴 지도다 보니까 동기가 남이냐 해가지고 남쪽이 이슬람교 남쪽이 북쪽이죠. 즉 여기가 북쪽이에요. 즉 지도를 뒤집어 봐야지 우리가 오늘날 보는 지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유럽 옆에가 아시아죠. 그 아래에 이제 유럽 아래 아프리카가 표현되어 있고 그럼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것은 당연히 지중해겠죠. 그리고 아시아 쪽에 인도 아래에 있는 인도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동양의 세계지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세계지도, 그다음 우리나라의 세계지도 쪽을 보도록 할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도라는 세계지도가 있습니다. 탁본판이다. 이게 뭐냐면 중국과 주변국 검은 돌에 은가구 색이 나타낸 지도이다. 즉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그것을 찍어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현존하는 중국 전역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천원지방사상 같은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천원지방사상을 담고 있어요. 화이도 같은 경우에는 천원지방은 뭐냐? 하늘천, 땅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즉 평평하다라고 보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동양인들의 전통적 천하관 또는 우주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인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왜냐면 여기 중앙에 중국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대명혼일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중심에 두고 있죠. 중국이 엄청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고려만국전도를 한번 볼게요. 뭔가 그 느낌부터가 오늘날 세계지도 느낌이 좀 나죠. 여기 이 고려만국전도가 소개되면서 이런 서구식 세계지도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이 특징은 보면 위도, 경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도는 가로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기억하면 편해요. 가로가 위도다. 그리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여기서 특이점 드디어 신대륙이 표현되어 있는 지도네요. 아메리카 등을 표현한 지도가 고려만국전도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지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동양에서 제작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지도입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인데요. 특이점이 있겠죠. 먼저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졌고요. 중국이 엄청 크게 그려져 있어요. 가운데에. 그래서 중화사상을 나타낸 지도고 유럽, 아프리카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뭐 그런 곳 말고도 뭐 아라비아 반도도 표현되어 있고 원래 인도가 뚝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좀 안쪽에 있네요. 인도, 동남아시아 등등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세계 지도를 시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 중기, 후기에 제작된 지도 볼게요. 방금 말했던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제작됐어요. 국가 통치 등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됐다는 특징이 있고요. 천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화도는 여기 보면 이렇게 겉에는 동그랗죠. 그래서 아까 화이도 그 다음에 대명혼일도 중국 지도 설명할 때 했던 천원지방사상이 여기에서 또 나타납니다.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거는 지구 구체설이랑은 달라요. 그냥 동양적 세계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늘이 동그랗다는 거지 지구가 동그랗다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조선 중기 이후에 민간에서 제작됐어요. 국가 주도가 아니고. 좀 더 크게 볼게요. 보면은 가운데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 중국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중국 중심의 중화사상이 표현되어 있구나. 이거 보면 이런 섬들이 되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섬들이 상상의 섬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여자들이 많이 사는 여자들이 모여 사는 섬, 아니 도깨비가 사는 섬, 이런 식으로 상상과 관련된 섬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상상과 관련된 걸로 종교가 연관된 게 바로 이 도교입니다. 상상적인 요소를 좀 중시하고요.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는 이제 실학자가 만든 대표적인 지도가 지구전후도라고 있어요.
한번 좀 더 크게 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구 전후도 같은 경우에는 실학자들이 만든 지도예요. 즉 실용적으로 실제 쓰일 수 있게 만들었고 후기에 만들다 보니까 최근에도 현대 지도랑 가장 근접하게 비슷하게 생긴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판본이거든요. 나무로 판 거예요. 도장 파듯이. 그 다음에 그걸 찍어낸 지도다라고 보면 되고, 특이한 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지구 앞쪽, 지구 뒤쪽에서 지구 전도, 지구 후도로 그려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로 세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경의선망을 사용한 과학적인 지도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도는 이제 후기에 오면은 지도 가운데에 중국이 그려져 있지 않죠. 여기 전도만 하더라도 가운데에 중국이 그려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화 사상을 극복하고 있는 지도로 보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오세아니아도 표현되어 있고 여기 북미, 남미 표현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가장 최근의 지도겠구나라는 것을 셋 중에서 알 수가 있죠. 이제 지리정보기술이라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리정보라는 것은 지리와 관련된 정보인데 지리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공간, 속성, 관계. 공간은 말 그대로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속성은 그냥 특징. 지리는 인문지리, 자연지리가 크게 있거든요. 인문적, 자연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속성 정보라고 하고 한 장소와 다른 장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면 관계정보. 가깝다, 어디가 계층이 있다, 더 높다, 낮다, 연결돼 있다 등으로 나타냅니다.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통은 이 두 가지로 하고 추가로 요거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조사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수집하는 거. 직접 방문. 그 다음에 간접 조사는 뭐예요? 직접 가지 않고 책, 지도 같은 걸 통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원격 탐사는 인공위성 항공기 같은 거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 탐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인공위성 띄우고 항공기 띄우면은 넓은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 주기적으로 수집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지리정보 기술 활용과 관련해서 준비한 자료인데 우리가 이렇게 버스가 몇 분은 도착 이런 거는 누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걸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럼 누가 이거를 하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인공위성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해가지고 찍어서 보내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비게이션도 인공위성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S, 인공위성 활용해가지고 무슨 GPS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런 내용도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위성, 인공위성, 비행기 같은 걸 통해서 수집을 해요. 그 다음에 얘를 컴퓨터에 저장해가지고 입력해서 저장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들을 있으면은 얘를 섞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정보만 따옵니다. 분석하고 종합해서 최종 필요한 정보만 출력하는 이 전 과정을 뭐라고 하냐? GIS,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리정보를 수집하고 컴퓨터 입력 저장해서 분석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까지 얻는 총체적인 이 기술을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맛집도 탐방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고 재해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지리 정보를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이 지도가 두 개가 있어요. 학교 위치를 선정을 하려고 해. 그러면 학교를 어디에 둘지 선정할 때 여러 자료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 분포 지도가 있습니다. 즉 아파트가 있는 곳이어야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가 그쪽에 위치하는 게 좋겠죠. 근데 유해시설 설치 장소 볼게요. 학교는 금방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해시설이 있는 곳 이쪽은 있고 여기는 없고. 그럼 두 개를 합쳤을 때 이걸 4등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학교 위치로 적합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여기겠죠. 왜? 아파트도 있고 유해시설도 없기 때문에 이 두 자료를 합쳐가지고 최종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을 중첩 분석이라고요. 이 지도 자료를 중첩해가지고 최적의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것. 그걸 중첩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말했죠. 다 요거
입력해 정보를 수집해서 처음부터 입력하고 처리까지 하는 지리정보 기술을 GIS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런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 같은 거 활용하고 이런 거를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런 내비게이션 활용해서 이런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런 GIS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됐다. 그래서 이 GIS를 활용해 가지고 사물 인터넷 증강현실 분야 같은 이용 분야가 더욱 넓어지고 있어요. 아까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은 우리가 버스 언제 오고 이런 건 다 GPS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인공위성 활용해 가지고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방금 중첩 분석을 학교 위치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자료가 있다. 여러 필요한 자료들, 지도 같은 거를 합쳐가지고 최종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거나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X로 따로 표현해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세계 지역에서 세계 여러 권역을 나누는, 세계 여러 지역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연적으로도 지형, 기후 등으로 나눌 수도 있고, 얘는 열대기후, 여기는 건조기후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나눌 수 있죠. 의식주에 따라서, 의식주, 언어, 종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문화적 지표, 문화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생활 양식이에요. 의식주 이런 거, 언어, 종교. 그다음 기능적인 지표는 기능이 중심이 되는 핵심지와 그 배후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상권이라고 해요. 상권이 있으면 여기에 중심이 되는 상권이 있고 그 주변 지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핵심지라고 하고 이 주변을 배후지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학에서 교집합을 배우잖아. A는 쌀농사, 벼농사 짓는 지역, 쌀농사 짓고 여기 B는 과수원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 중간은 쌀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은 둘 다 나타나는 지역이죠. 그거를 점이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의 경계에서는 보통 점이지대가 나타나는 편이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권역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기준, 이거 우리 했었죠.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나누고요. 아프리카, 아시아 우리 그때 나눴었죠. 그때 기준이 이집트까지 다 했었죠. 여기에 바로 운하인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 이 아메리카를 나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화적, 하나는 지리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문화적으로 구분할 때는 여기 리오 그란데 강,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흐르는 이 강을 경계로 위쪽은 앵글로 아메리카, 그 아래쪽은 라틴 아메리카라고 해요. 이 앵글로 아메리카는 캐나다, 미국이 되고 그 아래쪽 멕시코부터는 라틴 아메리카. 왜 이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유는 미국이 영어를 쓰죠. 왜 영어를 쓰냐? 과거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 영국이 식민 지배하러 미국으로 온 영국의 민족이 누구였냐? 앵글로 섹슨족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앵글로 아메리카고,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는 왜 붙였을까? 바로 이 스페인족을 포함해서 이 라틴족들이 있었는데 이 라틴족이 와가지고 식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미 쪽은 라틴 아메리카 쪽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지리적으로는 북미 남미를 어떻게 나누냐? 여기 이 파나마 운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미 남미로 나뉩니다. 문화적으로 구분하자면은 크게 유럽 건조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동양 문화권, 오세아니아, 또 아메리카 문화권, 세부적으로 가면 이렇게 또 나뉠 수가 있지만 세계지리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세계 권역은 다양한 기준 가지고 나뉠 수 있다. 여기까지 할게요.